오늘은 그냥 뭐 이런 거 있구나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안 나와서 요약집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부동산학에 이제 총론 파트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목차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뭐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인력공단에서 제시된 이제 시험point 목차니까 총론해놓고 이렇게 여기가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를 해요. 근데 이제 세부 나누면 한 4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 학이기 때문에 부동산 학이 뭐지? 부동산 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학에서 기본적인 연구 대상은 이제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지? 나는 이제 부동산의 이제 개념을 시험 주제로 해놨고, 그리고 부동산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토지. 맞다. 토지. 그죠? 땅. 그죠? 그래서 인력공단에 제시된 목차는 부동산에 분류로 돼 있어요. 분류인데 그 중에 특히 토지 관련되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따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의 유명한 특성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출제하겠다라고 정해놨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한다. 근데 이제 비중을 보다 보면은 부동산의 특성은 거의 매년 나와요. 이것은 그러니까 10번 보면은 9번 이상은 나오는 파트야.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냥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32회 때 이게 출제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 그리고 32회 때 이제 토지 용어가 또 나왔어요. 토지 용어가 31회 기준으로 삼으면은 31회는 이제 작년에 부동산 특성이 당연히 나왔어요. 그리고 토지 용어가 나왔어. 이렇게 문제가 똑같아. 근데 토지 용어가 이제 작년 올해 빼면은 3년 연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는, 올해 좀 빠지지 않겠는 게 또 나왔더라고. 세 문제야. 여기서 이제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부동산에 의해서 공부하는 뭔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3군데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여기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거는 드물게 나오거든요. 거의 잘 안 나오는 파트에서 언급했으니까 요것이 나오지 않겠다 했는데 올해 또 안 나왔더라고. 에이씨,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나오냐?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이제 나온 게 토지 용어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토지 용어가. 근데 다중주택인가? 뭐 주택 중에 종류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에 대해 분류하는 것은 학개론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야. 어디서 공부하시는 거야? 2차 과목 중에 공법이 있고요. 공법에 주택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개론에 대한 문제 중에 보면은 2차 과목 문제가 종종 언급을 해요. 그 중에서도 공법 문제가 최소 2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우리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공법을 1, 2차 같이 하신 분들이 학개론 풀 때 그래서 유리한 거야. 그래서 특히 정책론 들어가면은 학개론 수험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2차 과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33회잖아. 33회는 어떻게 할까? 요거는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속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 올해 속았어. 지금 이게 2년 연속 실수가 없는 파트인데 30회 때 언급했다가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순환시간 내서 올해 나오겠지 했는데 이상하게 뜬금없이 공법 문제가 나와버려가지고 다시 속내치고 33회 때는 부동산 개념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 용어가 또 연속으로 나오냐 아니면 부동산 하객 중에서 뭐가 나오냐 선택 상황이야. 근데 사실상 다 해도 얘네들은 3문제가 나오는데 학습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구나 라고 처음에 좀 하시다가 막판에 몰아쳐서 특강 자료 가지고
만화처 해줘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와서 속임을 당한 도대체 부동산의 개념이 뭘까? 그리고 토지용은 뭘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 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부동산 개념에서 어떤 것이 출제할 것인가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미 시험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대신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부동산 개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완성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민법 지식이 좀 필요해요. 우리나라 실정법 중에 민법에서 우리 부동산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줬어. 그러면 민법에서 정해진 부동산이 뭐다는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요거를 확장하는 거야. 이렇게 확장.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30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는요. 부동산 개념 문제가 나왔어요. 31회, 32 연타로 안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차나 30회 때 보면은 지문이 5개야. 5개 중에서 몇 개더라? 3개가 민법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뭐 출제원들이 좀 특별하게 뭐 꼬아서 내지는 않고요. 정해진 용어가 총 4개가 있어요. 4개. 근데 4가지 이제 부동산 개념 주제 중에 일방적으로 많이 내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밑에 목차 첫 번째 목차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이 단어 자체를 꼭 잘 접근해 주셔야 돼.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은 이 복합 개념이란 말은 부동산학적인 용어인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1월달 기본서 나왔을 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복합 개념은 종합적으로 접근하자는 뜻이에요. 종합적으로 어느 한 측면이 아니라 뭐 경제학적, 경영학적, 통계학적 이렇게 잡다한 거를 다 몰아쳐 접근해 보자. 그래서 초창기 수험서를 보면은 이 복합 개념에 대한 정의가 잘 정리가 안 됐었어요. 부동산학이 우리는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72년도인가 어떤 학교 대학원에서 처음 부동산학이 이제 개설이 되고 82년도인가 81년도인가 처음 부동산학 교과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85년도에 중개사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제도화되면서 이제 그 부동산 학에 대한 이제 그 커리큘럼이 이제 학과들이 이제 학교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초창기 때는 용어가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복합 개념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해서 이거를 2대 측면, 3대 측면, 4대 측면, 5대 측면 막 이렇게 난잡하게 논했는데 시험이야. 국가고시에서는 이렇게 난잡하게 개인적인 주장에 담은 거를 다 서술할 수는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3대 측면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비슷한 거 묶는 거야.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뭐 사회학 이런 건 다 묶어서 경제로 보고 민법, 공법 이런 내용들에 대한 측면은 법으로 보고 토목공학, 건축공학, 지질학 이런 것은 기술적인 측면 보자. 그래서 이거 난잡하게 이제 나열한 거를 지금 3대 측면 논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복합 개념을 종합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부동산학적인 논리가 국가고시에서 문제를 만들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때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는 뭐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 복합 개념은 종합적인 측면으로 종합적인 사고 방식으로 어떤 테마를 접근하자는 논리인데 그게 지금 몇 대 측면? 3대 측면으로 되어 있더라. 그 첫 번째 논리가 밑에 적혀져 있는 법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법률적 개념. 그리고 아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한번 개념 접근해 보자. 경제적 개념.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기술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측면을 이제 물리적 개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복합 개념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야? 어떤 부동산 개념을 법경기라는 이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을 복합 개념이라 그러고 부동산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다루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 내기 좋은 이유가 그럼 법하고 경제, 기술은 그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먼저 가장 기본 출발점은 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돼. 법률적인 측면 다시 또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1번 2개, 2번 75만 개.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두 개. 하나가 협의 부동산이 있어. 협의는 무슨 말일까요? 좁은 의미야? 아니면 좁은 의미야? 좁은 의미죠. 야, 이걸 아신다는 것은 전 세계 최강의 실력자라는 것을 벌써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 가장 협의 개념을 한번 접근해보자 했을 때 어느 거를 협의할까? 법을 찾아봤지. 어느 법? 민법. 민법을 조항 우리나라 실전 민법 보다 보면 99조 1항에 부동산이 뭐다라고 정의 내려줬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정의 내려줬고 99조 2항 보면 나머진 다 뭐다? 동산이야. 뭐 민법을 하시다 보면은 민법에는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상 물건 딱 두 개가 있어. 뭐하고 뭐? 부동산 아니면은 동산이야. 그럼 동산이 무슨 뜻인지 정의 내려줄 필요가 없어. 왜? 부동산에 대한 정의만 내려주면 나머지는 다 뭐기 때문에 다 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출발점으로 보자. 그래서 이거를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하고 뭐가 있다? 정착물이 해당이 돼요. 다 법률적인 용어야 이렇게. 그럼 민법은 요걸로 그냥 끝내요. 근데 부동산학적은 좀 더 확장해야 돼. 그러면 협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 광의, 넓게 보는 부동산이, 광의 부동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광의 부동산은 당연히 협의 개념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 포함하겠죠. 근데 협의 개념 포함하다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의식에 의해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다룰 필요가 있는 특정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 부동산은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할 수는 없고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부동산도 처음에는 학자들이 그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별말 다 쓰다가 이제는 준부동산으로 용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우선 잡아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셔도요. 여러분들은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여러 번 푸실 수가 있어. 기출문제집 보시면은 최근에도 나왔죠. 재작년에도 이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법,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렇죠? 보시고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민법상 부동산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준부동산을 말한다. 그럼 틀린 거잖아. 그럼 제가 두 개 기출문제거든요. 그럼 민법상 부동산에 놓고 이렇게 표현 맞게 되고 여기까지 확장시켜서 틀리게 된 지문이 있는 거야. 그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맞고 이렇게 틀리게 하는구나. 이런 걸로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내 실력을 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민법상 부동산은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맞지? 민법상 광해 부동산 속하잖아.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은 광해는 포함하잖아. 그렇죠? 민법상 부동산 광해는 속한다 이런 논리고. 준부동산 여기 있죠.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틀렸죠.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뭐다? 법률적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체계도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제 지식이 좀 필요하냐?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토지 정착물이라는 요거를 공부를 하실 것이고 훨씬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요 학계론에서 다루는 용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것만 내면은 부동산학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확장해보자.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거지. 경제적 개념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 개념 분류 내용이 거기에 몇 가지가 있냐?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5가지 내용을 기본서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서술을 해요. 이게 필요가 없어. 부동산학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념을 내다 보면은 분류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은 경제적 개념에 뭐가 해당되는지 있죠? 그것만 분류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 자산, 자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 더 중요한 배경은 이 법률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이쪽 세계는 잘 몰라요. 사실상 출제원들이
학교에서 민법에서 이걸 수업을 해? 수업하지 않아. 이거는 이제 부동산학적으로 접근한 사람만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복합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수험과 관계되는 거다. 자산, 자본, 상품, 그리고 생산 요소, 그리고 소비재.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전부 경제적 개념 아니에요? 경제적인 용어? 저는 이게 법률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방법 없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암기하고 하는 게 느낌으로 하는 거야. 느낌으로. 그 기술적인 개념도 있겠죠. 기술적인 개념은 그 4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4개만 나와. 자연이 있죠. 자연의 일부로서 부동산을. 그리고 공간의 일부로 위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궁위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그래서 4가지가 자공위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개념 문제 나왔을 때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뭐 옛날 통계 가지고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분류하는 이게 거의 일방적으로 많이 내요. 70% 비중을 여기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 다양한 문제 형식을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타이틀은 부동산 개념이야.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상품, 4번 생산 요소, 5번 공간. 5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 개념에 지문 중에 하나야. 기술적 개념에는 자연, 위치, 자산 등이 해당한다. 틀리죠? 기술적 개념 내면서 여기 있는 거 언급을 하고 일일적 하나씩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언급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다시 반복하지만은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 어떻다? 틀리게 되는 거죠. 준부동산은 이제 법률적 개념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법경기를 구분하는 거다. 얘네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법하고 경제적인 법률적 측면은 협의랑 관계로 나눠지고 세부적 이쪽으로 공부하실 것이고요.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이런 목차만 보셔도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가 없어 사실상. 출전도 몰라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맨날 분류만 낼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토지 있죠. 토지.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땅이니까.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뭐 할 수는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되고 이런 내용은 민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주제로 삼은 게 이 정착물이라는 게 타겟팅이 된 거지. 정착물. 정착물은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정착물이에요. 근데 정착물도 뭐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 정착물이 개념이 뭐냐? 이 개념에 대한 논리는 그냥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달라. 그래서 표현하는 게 좀 다르지만 이제 핵심은 똑같은데 그래서 보통 정착 무슨 뜻인지 개념 정의를 책에 서술할 때는 저희 개인적인 그 생각을 갖는 거를 집어넣을 수는 없고 민법 책에 서술한 거를 집어넣으면 돼요. 민법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착물은 이제 토지 부착된 거죠. 토지 부착돼서 쉽게 이동할 수가 없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민법에 정의되는 거를 우리 시험에 학교로 한번 낸 적이 있어. 개념으로. 그럼 토지미 그 정착물이니까 정착물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야 돼. 부착된 상태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거, 분리하면서는 안 되는 거. 그렇죠.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돼. 그럼 토지에 부착된 토지로부터 분리가 된 건 어떻게 돼 있을까? 토지 분리가 된 것은. 그건 동산이 되겠지. 뭐 우리는 물건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부동산하고 동산밖에 없다.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다?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방적으로 이제 우선 체계도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시험을 하다가 정착물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착물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있어요. 정착물의 종류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토지 정착물에 해놓고 그 밑에 2번에 토지 정착물의 유형이라고 돼 있죠. 유형하면서 거기에 첫 번째 쭉 설명된 게 있어. 요거 되게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기출문제에도 이렇게 그대로 나와. 하나는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요거 하나. 간주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토지의 일부 해당되는 것, 요거 또 하나.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요 문구만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문제 나왔던 30회 때 부동산 개념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30회 때 5개의 지문 중에 3개가 민법 책에 나온 내용이야. 근데 정답은 마지막 5번에 여기가 나왔어. 어떻게 됐냐? 정착물에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없다. 이렇게 내버렸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토지와 독립된 독립된 부동산을 간주되는 것, 이거 하나하고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눠져. 그러면은 그 문구 그대로 보셔야 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착물 종류가 크게 몇 개로 나눠진다? 2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문제를 만드는 입장에 보면은 이게 내기가 좋은 거야. 그러면 어느 게 독립된 정착물이고 그 어느 게 토지의 일부에 해당 정착물이 이거 있죠. 요거를 내기가 좋은 거야. 근데 세부적인 민법에 다룰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구분은 하나는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 뭘로 보는 거야? 토지로 보는 거야, 토지.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거를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책에 소술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어떤 학생, 그래서 얘를 독립성 인정되는 그냥 토지하고 맞짱뜨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독립 정착물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아니다. 토지 일부에 해당되는 건 토지로 보자. 그래서 토지에 종속도 있다. 그래서 종속 정착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위에 나왔던 책에 소술된 2가지를 하셔야 돼. 그럼 2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근데 종류가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많이 내는 건 아니야. 조금만 일반하게 낼 수 없다 보니까 그 다음 타겟 이것이 된 건데, 요거 있죠. 독립성이 인정이 안 돼서 토지 일부에 해당 정착물은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많다 보니까 우리는 뭐 다수설이 있고 법적으로 소수설이 있고 뭐 있는데 그냥 판례를 기준으로 이제 다수설 중심으로 이건 정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때마침 독립된 정착물이 있죠. 여기에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독립된 정착물의 종류 딱 4개만 정리하시면, 왜 4개만 우리가 공부하면 될까요? 우리 시험은 몇 지 선다일까? 5지 선다인가? 5지 선다. 5지 선다니까 4개는 기본으로 있어야 돼. 그 나머지는 하나는 종속 정착물이겠지. 그래서 그거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 하나가 대표적 건물이죠. 우리나라는 건물이라는 게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별도의 대장이 있고요. 별도의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그냥 뭐다? 토지하고 맞짱뜨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봐.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민법책, 이거 시험법이라고 그러던데 민법 선생님이 임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실 거야.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된 등기야,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 즉 임목이라고 있어요. 등기된 임목 있죠? 이것도 우리가 뭘로 본다?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자는 거야. 별개의 부동산. 그리고 명예인 방법이 있어. 명예인 방법. 이 등기라는 것은 공시 방법이, 공시란 말 뭐죠? 공시? 공시는 알리는 거야. 알리는 거. 근데 공시 방법이야. 알리는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이 물건의 권리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릴 때 말로 알리면 될까? 말로 알리면 안 되고 서류상으로 알려야 돼. 공시 방법이 뭐가 있어요? 등기가 있어. 등기.
또는 등록. 이런 것이 이제 공시 방법이다는 거를 제가 굳이 안 해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다 아시게 될 텐데, 근데 등기부라는 게 등기법에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법률적으로 이제 공시 방법이 돼야 방법인데 법적이 아니라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 있어요. 관습 공시 방법이 명예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 명예인 방법 그냥 이름표 붙인 거야. 이름표. 나이트 가잖아. 나이트 가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저 사람이 내 걸로 하고 싶어. 그래서 하면 돼? 명예인 방법을 갖추면 돼. 그 사람은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으면 됩니다. 불로 달궈가지고 김덕기 거 딱 하면은 이 사람은 제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는 나이들 가본 적도 없지만은 누가 저한테 낙인을 찍어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찍는 거야. 왜 그러죠? 저 그냥 그 자유로운 동산이야. 그냥 이렇게 놔둬야 아무도 자기 거라고 하지 않더라. 어쨌든 명예인 방법을 갖춘 개개의 수목이야. 보통 나무 보면 이름표 붙인 거만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소도 막 거기다가 낙인 찍고 막 그런다. 그래서 명예문 갖춘 개개의 수목. 그리고 이제 농작물이 있어요. 농작물은 이제 법에도 규정된 게 있지만은 판례에 의하면은 권한이 정당은 있든 없든 그냥 이건 경작작고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딱 이 네 가지가 무슨 정착물이다?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독립된 정착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뭘로 봐야 돼? 종속 정착물이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1, 2, 3, 4, 5번. 국어가 나온 적이 있어서 국어는 또랑이야. 또랑. 그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28회 때인가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국어. 평가사원 시험에 나왔던 담장, 뭐 축대, 우물, 교량, 울타리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자연스레 아시게 돼.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1순위가 뭐냐면은 저 복합 개념의 체계도를 잡는 게 1순위다. 2순위. 요거 체계도 잡는 게 법경기고 법이 협의광이고 경제는 5개, 기술은 4개구나. 오늘은 요것만 가져가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저게 70% 비중인데 정착물에 대해서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토지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를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2가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종류로 물어본다는 거야. 종류. 근데 때맞춰 오지 쓴다니까 요것만 보시면 되고 뭐 견해가 막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실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이거는 다 경험칙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아직 모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다음 순위야. 이렇게. 근데 요거를 뭐 종류만 맨날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책을 쓴 저자분 이쪽에 책을 쓴 저자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본인이 생각한 기준을 막 나열하는데 뭐 그렇게 다 내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는. 왜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있다. 그 기준이 이런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구나. 이런 거 암기해야 되냐? 암기할 필요 없어. 내용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뭐냐면은 이 정착물이 민법상 정착물에 논하는 거잖아요. 그 정착물이 독립된 정착물이든 종속 정착물이든 얘네들은 다 뭐야? 독립 정착물이든 종속 정착 다 뭘로 봐야 돼? 1번 부동산. 1번밖에 없어. 다 부동산으로 봐야 되지. 부동산이 뭐라 그랬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이다. 근데 그 정착물의 종류가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독립된 정착물이든 종속 정착물이 다 뭘로 본다? 민법상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얘네들은 민법상 토지하고 별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얘네들은 그냥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법상 정착물이면은 2개가 어떤 경우 다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데 그럼 민법상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민법상 정착물이냐 아니냐는 민법상 정착물이면은 부동산이죠. 아니면은 뭐야? 동산이에요, 동산.
그럼 부동산하고 동산에 대한 구분은 민법에서 하시면 되는데 학계론에서는 정착물이라는 문제를 내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내용을 정착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았어. 시험에 나온 것이 그 네 가지 주제 중에 그 부착 방법이라고 표시된 거 있죠. 그거랑 밑에 당사자 관계 중에 1번. 그것만 시험에 나온 거야. 이 당사자 관계에서 2번도 아직 언급이 자체가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것만 볼게요. 그래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법상 정착물이면은 어느 것이 다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지문 안에서 말장난이 들어가. 글자 하나만 바꾸게 돼 있어요. 먼저 부착 방법이야. 부착 방법. 이 부착 방법에 대한 논리는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을 거야. 근데 건물도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건물 안에서 많이 얘기해요. 토지에도 뭐 있겠지만 어떤 건물에 어떤 물건이 부착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어떤 물건 부착돼 있어. 그 부착된 물건을 물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부착된 물건은 물리적 제거 불가능한 것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뭘로 볼까? 정착물로 볼까? 정착물이 아니면 뭐라고요? 정착물 아니면 동산. 그렇죠? 그 단어 바꾼다 그랬어요.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정착물로 볼까? 동산으로 볼까?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불가능한 것은. 시험에 나온 것은 여기에 나와. 그 물리적으로 어떤 물건이 부착된 게 있는데 물리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대. 이거는 뭘로 볼까? 동산으로 본다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정착물로 본다 하면은 틀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어떤 물건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 물건을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다 그래서 그 물건을 모두 다 동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 내기 좋아서 여기 한 2번 나왔어요. 지문으로. 그럼 이제 여기 다음 단계가 참 중요한데 일단 표시된 거 줄쳐 드릴 텐데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했을 때 이 물건을 제거시켰어. 제거시켰더니 그 건물이 있죠. 건물의 효용. 이렇게 써. 용어들이 효용. 같은 의미로 유용성이라고 있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물리적으로 제거가 된대. 그럼 이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물리적으로 제거되면 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돼? 훼손이 되잖아. 떼어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근데 떼어냈을 때 이런 면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제거된대. 그러면 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제거될 수 있는 것은 그 물건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건물의 가치가 훼손이 돼야 안 돼. 훼손이 안 되는 거니까 떼어내도 관계가 없죠. 이런 물건은 뭘로 보자? 동산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건 지문이 정해져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돼 있죠. 물리적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은 그 물건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간주된다는 거죠. 이 동그라미 2번을 뭐 나중에 기본서 어떻게 표시될지 모르겠지만 2번 체크해 주시되 정착물로 간주된다. 그 칸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동산을 집어넣어서 오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대학 교재에서는 제가 공부했던 대학 교재에서는 변기를 이게 참 잘 만든 얘 같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변기를 두더라. 변기 뭔지 아시죠? 그쵸? 뭐 화장실에 있는 뭐 수세지 변기. 이 변기는 동산일까 아니면은 정착물일까? 변기 해놓고 정착물 하잖아요. 틀리는 거야. 변기 해놓고 동산 하잖아요. 틀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지문이 국가고시에 내서 완성이 되려면은 내용이 다 맞아야 돼.
변기가 정착물이 되기도 하고 동산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변기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나 없나요? 제거할 수 있죠. 집에 계신 분도 변기가 흔들리잖아요. 그분은 이제 맥가이버야. 그래서 저는 좀 형광등도 저는 못 고쳐요. 못 빼. 뜨겁고 아씨. 그분이 다 해. 변기 흔들리잖아. 그분이 어서 부품 가다 그저께도 부품 가져다가 다다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저한테 그러죠. 남자가 못할 수도 있지. 뭐 다 할 수 있나? 못해. 이렇게 저는 이제 분리수거만 잘하면 돼. 이렇게 등등. 하여튼 고치고 다 고쳐. 실리콘 발라가지고 다 무서워 죽겠어. 어쨌든지 변기는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해요. 떼어낼 수 있잖아. 근데 주택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야. 그러면 주택에 부착된 변기가 있는데 변기를 떼어내. 변기 없는 주택이야. 그러면 주택으로서 효용성은 어떻게 될까? 배가 아파. 변기고 화장실 없어. 이러게. 그러니까 얘는 떼어내면 안 되는 거죠. 변기 없는 주택의 효용성이 떨어지. 이거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더라. 판매상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변기들이 있잖아요. 쭉. 얘네들은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물건이 단순하게 설명해 놓고 정착물이 동산 이렇게 하잖아. 이거 문제 성립이 안 되고요. 앞에 조건이 나와야 돼. 이런 조건에 맞춰서 물건이 제시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오가 되기도 하고 틀리게 돼. 근데 이런 사례를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귀찮은 거야,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원칙적인 지문으로 이렇게 내는 거지.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 다 동사무사 아니다. 제거했을 때 효용적인 면에서 건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면은 떼어내면 안 되는 물건으로서 정착물을 보는데 정착물 칸에다 물로 동사 살짝 집어넣더라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도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옳게 나온 지문하고 틀리게 나온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비교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것이 돼.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 그래서 항상 들 때 저는 이렇게 들죠. 남편은 항상 예를 들잖아. 남편은 정착물이야 아니면 동산이야? 그때 다르죠. 이 인간을 제거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동산 남편이고, 아니다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정착물 남편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등기 칠 때부터는 정착물이었다가 등기 생활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감정이 거의 없어지죠.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뭐가 돼? 동산이 돼. 동산이 돼가지고 정착물 때는 배가 고프다가 그 배가 고파? 어이구 밥을 해 먹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했는데 지금은 동산이잖아요. 배고파 그러면 이 인간 밥도 안 먹고 들어왔냐 해가지고 거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있더라.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더 쉽게 낸 거, 이 상식적인 내용인데, 당사자 관계본 1번이 있잖아요. 1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야. 참 이걸 두 번이나 지문화됐던 것은 재미났었는데, 당사자 관계에서 임대인하고 이건 상식적인 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학교로는 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임대 관계다 보니까 임대 부동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택을 예를 들죠. 주택에 많은 물건이 막 부착돼 있을 거 아니야. 부착된 물건이,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물건 자체가 부착된 상태에서는 이게 부동산이 동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딱 가봐가지고 손님이 와가지고 이거 정착물이네, 이거 동산이네 이렇게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어느 게 정착물, 어느 게 동산이냐, 법률과 나중에 의미가 있는데, 당연한 거야.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이 있죠.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뭘로 봐야 돼? 이건 정착물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제 분양 받을 때부터, 처음에 살 때부터 아마 됐던 것이고, 근데 임차자가 이사 오면서 본인이 설치한 게 있잖아. 설치할 때는 어쨌든 건물에 부착돼 있겠지. 그러나 임대기간 끝나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뭐가 된다? 동산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부동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낸 거예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부동산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사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지. 그렇죠?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임차인이 만약에 이 주택에 어떤 비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비대가 정착물일까요? 아니면 동산일까? 따져봐야 되는 거야. 따져봐. 이 자체만 가지고 몰라. 이사 올 때부터 비대가 설치된 주택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설치한 거야, 결국? 임대인, 이건 부동산인데, 비대가 설치가 안 돼 있네? 나는 치질이 있어. 나는 비대를 써야 돼. 그래서 기존 변기 떼다가 잠깐 보관해 놓고 본인이 비대를 가서 설치한 경우에 임차자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동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동산으로. 근데 이거를 두 번이나 뭘로 했냐?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한 경우 요 상황 설정 요거 이제 하나 나중에 체크하셔야 되는데 쉬운 것 같은데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죠.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동산이다.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부동산 집어넣어서 오답이 나오더라. 두 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렵진 않지. 내년도는 꼭 나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기대하겠어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 안 나왔는데 3년 연속 쉰 적이 없어. 부동산 개념이 3년 연속. 그래놓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 광해부동산 보면 토지 정착물 말고 뭔가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중부동산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뭘까라는 거죠. 중부동산은 밑에 로마자 잘 적혀져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한 논리가 우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부동산 이거는 이제 정착물보다 더 적게 나오죠. 오히려 복합 개념의 그 광해부동산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이 있어요. 중부동산에 대한 논리 두 가지 스타일로 내는데 하나는 우선 가끔가다 개념이 나오죠. 개념이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아야 돼. 우선 여기 가만히 그 책에 보면은 얘는 우선 민법상 부동산이야?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야? 아니지. 당연히. 이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언급 잘 안 하지 않더라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우선은 요 문구 하나를 이제 잘 잡으셔야 되고요. 책에도 다 있으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까지니까. 근데 민부동산은 아닌데 물건이 있죠? 물건의 성격상. 이건 제가 풀이한 겁니다.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키워드가 나오죠? 물권 변동으로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방법. 물과표 공시방법이 필요하게 된 대충 써봐야 책에 쓰니까 특정한 물건. 이걸 다 쓰면은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압축해서 문제 내더라고. 한 줄 내지 이렇게 한 줄 반 이렇게 압축해 내는데 책에 쓰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구 중에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요거. 등기 등록이라는 뭐 공시방법. 그러니까 공시방법이란 말을 안 집어넣고는 중부동산의 개념을 절대로 못 만들어요. 이렇게 반드시 등기 등 공시방법을 이렇게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 개념은 요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 특정한 물건이라 그랬잖아. 그럼 종류가 있을까 없을까? 종류가 있어요. 민법상 부동산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부동산 취급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 뭐라 그랬죠?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동산의 종류가 있어.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처럼 다룰 필요가 있는 특정한 물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동산 중에 중부동산 다루는 게 뭐다? 자동차.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있지. 그리고 뭐 건설기계, 그리고 20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뭐 항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종류가 이제 가끔 나와요. 나중에도 필요해.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체가 있어. 이걸 재단이라 그래. 재단 중에 딱 두 개만 나왔어요. 공장재단하고 뭐가 있다? 광업재단이 이렇게 나온 거야. 권리가 있어. 권리 중에 광업권, 어업권을 생략하고 중요한 건 이 정도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광해부동산에 해당되는 거다. 협의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념할 때는 꼭 공시 방법이 꼭 다뤄야 돼. 특정한 물건 등이다 보니까 물건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종류가 있다. 종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줄지 아느냐. 뭐 개념에 나온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 가만히 옛날 문제를 지켜보면요, 이게 결국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저기 있죠. 첫 번째 주제. 저기로 굳혀야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는데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요 자동차. 등록된 자동차는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X. 왜 X야? 그쵸? 얘네들은 전부 다 준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은 뭐죠? 광해부동산이고, 광해부동산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야. 그래서 옛날 실제 기출문제 중에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상품, 4번 생산요소, 5번 공장재단. 5번 공장재단이죠. 공장재단이 뭐기 때문에? 준부동산의 종류죠. 준부동산은 여기에 속하니까 광이고 법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지문화됐을 때 개념으로서 요 말이 들어가게 써서 옳게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틀리게 냈을 때 요거를 종류를 나열하면서 법적인 개념인데 이거 경제적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시험의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제 자동차를 동산에 불과하고 부동산처럼 다룰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뭐 제가 약간의 민법 지식으로 말씀드렸을 때, 사례를 약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시는 나중에 무주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 무주물이 무슨 말이죠?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그렇죠? 근데 물건이라는 게 몇 개로 나눠진다고요? 민법상? 2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민법상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얘가 부동산이야.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야. 이거 누구 걸까? 국가로 규속이 돼요. 국가.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데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이 물건이 동산이야. 이건 누구 것이 원칙일까? 선점자라 그래. 먼저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만약에 이제 나이트 가잖아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주인이 없는, 그럼 저는 누구 거야? 먼저 저를 점유한 사람이죠. 근데 들어갈 때랑 나올 때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나와요. 가본 적은 없지만은 아무도 저를 선점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선점 동산 같은 건데 자동차, 건설기, 선박, 항공기 얘네들이 준부동산 취급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동차를 선점의 대상이 되는 동산으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운전석을 못 비워. 운전석 비우는 순간에 누가 유리창 깨고 운전석에 앉아 있잖아. 그 운전 비우는 순간 그 물건은 뭐다? 원래 사람이 점유가 이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물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자동차 운전에 앉은 사람은 그 자동차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사회 경제에서 굉장히 혼란해질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만히 보면 재산적 가치도 있고, 예를 그냥 단순하게 선점의 대상들은 동산 방치하다 보면은 사회 경제에 굉장히 혼란해질 우려가 있다. 그럼 이거를 막는 방법은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운전석에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으로 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소유가 명확하게 할까 보니까 민법상 부동산 토지 건물 같은 것은 소유자가 누구란 거를 공식적인 장부로 인정하잖아요. 관리하고 있고 얘네들도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다?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한 물건이 아니냐. 그래서 얘네들을 등기는 공시 방법을 같이 필요가 있는 물건으로 보자. 그래서 자동차인데 등록원부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주인으로 보자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점유의 대상으로 생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은 요 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이 되는 거죠. 제가 대통령 내년도에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얘네들을 선점의 대상들은 동산으로 풀어주고 싶어. 그러면 진짜 풀어주고 싶어요. 다른 거 몰라도 자동차만 풀어주면은 굉장히 스릴감 있는 저기 뭐 바깥에 뭐 길가에 뭐 아무 차가 있네? 그러면 이제 맞는 키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면 됐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사유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공유 개념으로 돼가지고 다 모든 자동차 내 거야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갔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부동산에 대한 정리해봤을 때 공시 이거 잊지 마시고 종류가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적으로 탈락시키는 주제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적게 나오죠. 1회 때 이 문제가 나왔었죠. 85년도 1회 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 번 더 나왔지.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복합부동산은 뭐랑 헷갈리게 되는 걸까요? 출제원이. 복합개념 부동산이야. 어렴풋이 공부하시면 타겟팅한 건데 복합개념 부동산하고 복합부동산은 달라요. 그럼 복합부동산은 속된 말로 하면 얘는 그냥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그냥 합쳐진 형태를 복합부동산에 보시면 돼요. 복합개념은 부동산학적인 부동산의 개념으로 법경기로 다루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되면 그렇잖아. 어떻게 할까? 책에 그대로 공부하시는 거야. 복합부동산 할까? 보면 부동 결합되는 거라 했죠. 대표적인 부동산은 뭐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대표적인 부동산 하면 또 뭐가 있었어? 정착물 중에 저희들이 익숙한 뭐다? 건물이 있지. 그렇죠? 근데 건물만 해당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건물 등 합니다. 얘네들은 다 독립부동산들인데 얘네들은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토지와 건물 등 얘는 따로따로 거래가 되죠. 건물 등이. 그럼 복합부동산이란 말이 완성이 되려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꼭 나와야 돼. 이런 독립된 거래의 객체는 토지와 건물 등이 뭐다? 결합된 상태야. 함께란 뜻이죠. 결합된 상태에서 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 구체적인 부동산 활동, 거래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들 거래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해요? 한꺼번에 거래하지 않아? 근데 옛날에는 84년도 이전에는 거래할 때 계약서 그 당시엔 중개인이었었고 중개사 제도가 없었으니까 만 중개인 그거 구제했다 그러면은 뭐 거래 계약서를 6장 작성했어. 토지 거래 계약서. 왜? 집주인 매도인 거 매수인 거 중개사 보관호.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 주택 건물 거래 계약.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땅 문서 집 문서 이래 가지고 계약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보통 거래할 때 따로따로 거래, 한꺼번에 거래. 한꺼번에 거래하잖아. 귀찮은 거야. 84년도가 제기를 그러는데 그 중개사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어요. 표준계약서는 거래 관행을 존중해서 계약서 하신 분들 보면은 거기 부동산 표시란이 있습니다. 인적사항 다음으로 부동산 표시 토지 부분이 있고 건물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한 계약을 같이 집어넣어 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거래 활동, 구체 감정변 나중에 그거 다 똑같은데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항상 문제 똑같은 게 나오는 될 때 이를 뭐라 한다. 이렇게 지문을 연습하시면 돼.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이제 옳게 나온 지문이 있고 틀리게 나온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틀리게 때 뭘 집어넣을까? 저걸 집어넣는 거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한다. 그래서 준비가 이제 나중에 되시면은 복합 부동산이란 말이 지금 언급이 됐다. 보기 중에. 그럼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런 말이 나온 상태에서 복합 부동산으로 제대로 마무리됐는지 아니면은 출제원이 장난쳤네.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지금 집어넣어서 오답이 나온 오류가 있네 라는 식으로 건드려 주시면 돼. 지금 이제 부동산 개념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요. 이래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서 그건 통계에 의해서 우선은 일방적으로 많이 내는 오늘의 이제 주제인 복합 개념 부동산의 체계도 있죠. 체계도를 머릿속에 복합 개념 부동산, 복합 개념 법 경기. 법은 2개, 협의, 광의. 경제는 몇 개? 5개. 자산, 자본, 상품, 생산소. 기술은 몇 개? 4개. 자연, 건강, 질병. 그리고 협의는 땅하고 정착물이고 광의 거기다가 좀 포함하네. 요것만 갖고 계셔도 오늘의 성공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착물은 이런 게 언급이 되고 준부동산은 저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저거랑 헷갈리게 만드는 용어로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를 말장난 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하셔도 돼. 나중에. 지금은 이런 게 있네요. 학교는 정말 재미없네. 이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오늘은 주제가 복합 개념 부동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지금 4년 연속 나오고 있는 지금 토지가 부동산에 지금 빼고 나머지는 정착물과 계속 들이다 밀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토지는 뭐냐? 토지는 고유명사로 법률에 규정된 용어긴 하지만은 이 토지라는 용어가 이 토지를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유형의 명칭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국가고시 문제 내기 좋은 거야. 그럼 이거 만들기 나름이고 각 개별법에서 다양한 토지 용어가 나올 텐데 그냥 우리는 기본 틀을 잡아 놓으시고 기본 틀 안에 토지 용어 몇 개만 정리하시면 돼. 그 몇 개가 뭐냐면은 총 18개야. 18개 토지 용어 정리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18개가 뭐가 많아요? 18개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 이렇게. 이상하게 올해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10페이지에 이제 토지 용어가 뭐냐라는 거를 조금만 쳤다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어요.